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혼에 대한 책 네.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정말 이게 이렇게 심오해도 되나 이 저녁 시간에 네, 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게 결국 영혼이라는 거니까 영혼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네, 근데 이 책의 종류가 에세이나 자기계발 이런 분야의 책이라면 사실 영혼 이런 주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이 책은 과학책이거든요. 과학책요? 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의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조금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긴 할까? 근데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 담겨 있는데요. 세계적인 뇌과학자 아닐 세스의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모한 도전한 거 아닙니까? 뭐 이 책을 지으신 분이 무모한 도전하신 거죠. 아닌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신의 영역과 네. 인간의 영역, 이성의 영역은 따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과학이 네. 어찌 보면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 얼핏 이게 가능할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이 책의 구성 자체는요. 앞에 설명을 들으면 바로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궁금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흔히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예. 이걸 먼저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각을 인지하는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지고요. 그 의식이라는 것이 외부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면 그게 자의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의식에 대한 그 의문을 좀 가지게 되죠. 그럼 자의식에 대한 의문은 또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들으면 아니 그렇다면 동물이나 기계도 의식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순서에 맞춰서 차례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게 야 독자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을 아는구나 감탄이 들 정도로 일단 구성은 그렇게 좀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네. 꼬꼬무를 하면 네, 존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의식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각, 지각. 지각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외부의 사물을 받아들이는 네. 것부터 뭔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접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저도 진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가 여행 갈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네네. 인간의 지각이 딱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나온 예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귀신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한국에서는요. 귀신을 봤다고 하면 꼭 한국 귀신처럼 생긴 걸 봤다고 그래요. 또 서양에서는 서양 귀신 같은 것을 그렇게 생긴 걸 봤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귀신이라는 게 서양과 동양이 이렇게 따로 존재한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귀신이라는 것이 객관적 실체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인식의 영역에서 귀신의 모습을 끄집어내와서 외부에서 그 사물을 그 모습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사물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론과 예측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내용이란 실제 세상보다 더 많거나 혹은 더 적은 깨어있는 꿈.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극단적으로 제어된 환각의 일종이라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각한다고 하는 게 네, 사실은 내가 지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뇌가 지각하는 거고 네, 뇌는 종종 착각을 일으키고 환상을 일으킬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데카르트는 다른 것은 다 의심해도 생각하는 나 자신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데카르트의 철학 자체가
다 좀 의심스러운데 밖에 있는 게 진짜냐? 근데 그걸 인식하는 나 자체는 의심할 수 없으니까 예.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책에 의하면 그 나라는 게 과학적으로 보자면 그냥 잘 짜여진 환상이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이란 존재 실존하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기억이라든가 1인칭 시점이라든가 감각 네.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구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른바 자아라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하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 자아는요. 쉽게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요. 네. 피험자가 자기 손을 안 보이게 하고요. 자기 눈앞에는 고무손을 둬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손은 내 눈앞에 없고요. 내 눈앞엔 고무손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험자가 붓으로 동시에 그 고무손과 감춰진 진짜 손의 같은 부분을 간지럽힙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는 고무손만 보이지만 뭐 간지럽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니까 약간 내 손 같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그 고무손을 포크로 찔러요. 근데 네. 놀랄 것 같은데. 피험자가 놀라가지고 자기 손을 진짜 빼요. 예. 그리고 막 어이없다는 듯이 웃거든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고무손을 자기 진짜 신체로 인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손이 있는데 붓이 그 손의 일정 부분을 간지럽히고 있고 실제로 그 손 부분이 그 부분이 간지럽다라는 감각이 있다면 뇌에서는 눈에 보이는 손을 자신의 신체로 인지하고 있다. 최선의 추론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 자신이 실제 자기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약간 선문답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생각하는 당신이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그쵸. 질문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그런 착각이 일어나기가 생각보다 쉽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각하고 당신이란 존재, 나라는 존재를 느끼는 네. 것은 진짜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환각, 지각된, 제어된 환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표현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느낌적인 느낌 이런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건 이게 또 종교적으로나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아니라 과학을 가지고 영혼을 분석한 아닐세스의 책에서 이제 그렇게 소개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분석에 의하면 우리의 기분 같은 것도 사실은 지각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신체 외부뿐만 아니라 네. 신체 내부도 감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복통 같은 거는 이제 신호가 크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심장 박동이나 혈압 같은 것도 우리가 몸 안에 그걸 감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지각이 정서나 기분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현수교 실험. 네. 그러니까 현수교에서 고백을 하면 출렁다리 같은 곳이죠. 그런 데서 그렇죠. 고백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네. 두려움 때문에 빨라진 심장을 상대방에 대한 호감으로 잘못 인지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 진작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이공원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첫 연인이. 그렇군요. 네,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좀 그 무서운 거 타고 나면 네. 되게 좀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이 이런 실험에 근거해서 또 아주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하죠. 나중에 언젠가 이것만 한번 모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네.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 좋네요. 시점인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주장대로라면 네. 의식 또는 자의식 같은 게 인간한테 그러면 어떻게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게 이제 아닐세스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네. 우리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자기를 지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식하는 이유는 존재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어와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내적인 추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리적 조절을 통해 우리 몸을 생존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을 지각하는 것은 당신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그렇죠. 네. 뭐랄까요? 방법일 뿐이다. 네. 그러기 위해 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최선의 상태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몸에서 두려움을 일으켜서 예.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것을 보이는 것보다 빠르게 인지해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선문답 같은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동물에게는 의식이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이 책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말하자면 결론부터 보자면 예스입니다. 그 있습니다. 본능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논의에 의하면 예. 의식 이퀄 지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적인 것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면 결국 우리도 인간이 의식을 가지는 게 생존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니까 마찬가지로 동물 역시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동물의 의식은 또 지능과 결합되는 건 아니니까 인간이 가진 의식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능이 있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이러저러하니까 동물 역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네. 아닐세스는 여러 증거를 대면서요. 과학적인 증명은 쉽지 않지만 분명하게 동물들에게도 인간과는 다른 방식이겠지만 어쨌든 의식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까지 가게 되고 네, 그러면 생명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본능을 통해 가지고 네, 그걸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식을 지각한다는 건데 네, 그러면 만약에 네. 무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뭐 네. 인공지능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기계, 네. 의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 대해선 기계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의식 이꼴 지능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지능이 높은 AI가 나와도 그것이 의식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저자가 보기엔 어쨌든 희박한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여태까지 얘기한 게 의식이라는 것이 결국 생존에 관한 것이잖아요. 네네. 유기체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 사실 이런 생명이 없는 기계로서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의식의 존재 목적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뭐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계는 자의식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은 내리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살짝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저 뒤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어찌됐든 자기 스스로가 생존하기 위한 거는 네. 우리가 뭐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뭔가 맞아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네네. 시점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네. 이유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내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은 되게 확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 예외주의예요. 인간은 예외적인 영혼 같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특별하다, 다르다, 막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가령 환경이나 이런 것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을 좀 이용하고 더럽혀도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보호가 그동안 안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주의에 약간 경종을 울리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필멸의 존재잖아요. 예. 여기 죽음이라는 그것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인간, 영혼 이런 게 뭘까?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된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간에게 이런 준비시키는 게 옛날엔 몇천 년 동안은 철학이나 종교였잖아요. 예. 이제 이런 역할을 과학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왠지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